허리 건강에 신경 쓰는 중년층이라면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황희종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란 뭡니까? 네, 척추관 협착증이란 이제 퇴행성 변화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서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40세 이상의 환자들 중에 약 23.6%에서 77.9% 정도의 이제 중등도 빈도를 나타내게 되고, 약 8.4%에서 30.4% 정도는 이제 굉장히 좀 중증의 빈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9.3% 정도에서는 이제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의 그 발생 기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퇴행이 되면서 추간판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척추를 지지하는 지지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면서 척추의 축성하중, 그러니까 중력을 받는 축성하중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이 축성하중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 척추관 후방에 있는 구조물들이 계속 자극이 되면서 비유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꺼워진 척추관의 후방 구조물들이 척추관 내부에 있는 신경 구조물들을 압박하게 되면서 이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중심부, 그리고 이제 외측 협소부, 그리고 추간공,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후방 구조물들에 의해서 눌리게 되고 신경이 이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척추의 전방 구조물인 추간판이 탈출되면서 앞쪽에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이 유발되게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이제 추간판이 몰랑몰랑한 연성 디스크와 좀 딱딱한 경성 디스크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은 연성 디스크로 보통 이제 터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시일이 지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되면서 자연 소실이 될 경우가 약 60에서 70% 정도 보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방사통이나 근력 저하 등을 이제 동반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디스크의 경우는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이 퇴행성 협착증의 경우는 퇴행이 이제 악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퇴행의 요인이 이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방사통이 심해지거나 신경외성 파행 증상 등이 심해지게 되면서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일 때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통소염제라고 하는 그 약물과 그 다음에 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이용한 약물 치료 등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신경차단주사 같은 주사치료, 그리고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도수치료 등의 여러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운동을 할 때 허리를 많이 앞으로 숙이는 과굴전이나 아니면 많이 펴고 있는 과신전 행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골프나 테니스 같은 회전을 좀 과하게 하는 운동들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으며, 허리에 좋은 운동은 아무래도 걷는 게 좋습니다. 걸을 때 양쪽 등산 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허리를 지탱해서 걷는 노르딕 워킹이나 아니면 수영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는 플랭크나 아니면 이제 월스쿼트라고 해서 허리의 기립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좀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도수치료의 경우는 이제 요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경우는 이제 집에서 환자분이 스스로 본인의 이제 자세를 좀 이제 올바르게 한번 이제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본인의 근육을 좀 자세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 주는 식으로 교육적 목표가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도수치료는 좀 이제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환자분의 증상이 괜찮으시다면, 경미하시다면 반드시 수술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의 증상을 보고 수술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적응증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극심한 신경위성 파행으로 인한 보행장애, 두 번째는 극심한 방사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불가능한 증상,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근력이 약화되는 신경학적 악화 소견, 이런 세 가지 소견이 보인다면 이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협착증의 경우는 후방 구조물들이 안에 있는 척추관을 누르는 거다 보니 이 후방 구조물들을 제거하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냐, 그 접근 방법에 따라서 수술 명칭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척추관을 감압시킨다라고 해서 감압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때 이제 척추의 전방 전이증이나 후방 전이증, 또는 이제 추간판 높이가 낮아지면서 추간공 자체가 낮아지는 추간공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 척추 배열을 원래대로 제 위치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척추 위협술 및 고정술 같은 흔히 나사방류 수술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앉아있을 때 이제 특히 좌식 생활, 방바닥에 앉는 생활은 굉장히 허리에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계신다거나 허리를 이제 앞으로 엉덩이를 빼서 이제 뒤로 이렇게 펴고 앉아 계신다거나 이제 우리가 보통 소파에 앉아서 TV 보실 때 이렇게 허리 쭉 펴고 계시는데 이런 자세들을 하게 되면 척추의 배열 자체가 이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퇴행이 점점 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시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1시간 정도 안에는 꼭 한 번은 일어나서 허리를 좀 펴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 앉아 계실 때 척추의 요추 받침대 등을 좀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